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음, 이제 벌써 저는 이제 강의 녹음을 5주차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보시게 되면 5주차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그러면 4월 달에 접어들게 되지, 4월 달에 수업을 보시게, 강의를 들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학생 대표를 맡고 계신 선생님께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대면 수업을 희망하시는 분도 계시다. 과목의 특성상 그렇게 해서 의견들을 좀 나누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들어서 3월 달까지는 그냥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을 좀 보아가면서 전체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대표 선생님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실제로 제가 또 다른 데도 강의를 좀 여러 군데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강의 녹음도 하고 또 이렇게 대면 수업도 하고 하는 그런 걸로는 좀 시간을 좀 많이 내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좀 구하고요.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제가 학기 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이제 현장 실습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꼭 진행하셔야 될 현장 실습과 관련된 사항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여서 되도록이면 대면으로 좀 하는 것이 어떻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아마 그때는 그 코로나 시국이어서 많이 좀 어려움이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제가 녹음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4월 첫째 주에 다시 학생 대표분과 또 논의를 해서 또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잘 정리해서 주시면 그때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이제 온라인 수업 한 것을 현장에서 녹음해서 그걸 또 올려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의견을 좀 모아주시면 여러분들 의견을 좀 존중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으로 돌아와서요. 저희가 그동안 4주차까지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제 슈퍼비전이라는 것이 어떤 말인지, 즉 지도 감독이란 슈퍼비전은 지도 감독이다라는 말로 한국말로 번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슈퍼비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그 다음에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지, 실습생과 슈퍼바이저, 실습 지도 감독자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실습생의 준비는 또 실습 지도자의 준비는 어떤 마음 자세로, 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지도 감독자들은 어떠한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교재에는 그냥 현장 실습 위주로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받는 학생의 입장이시지만 어느 정도 이제 졸업을 하시고 자격을 갖추신 후에는 기관에서 근무를 하시고 경험을 쌓으시면 이제 언젠가는 어느새 이제 실습생들을 받아서 그 실습생들을 지도 감독하는 슈퍼바이저의 위치에 서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물론 슈퍼바이지 학생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지만 감독자로서의 공부도 함께 공부해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슈퍼바이저 또는 슈퍼바이지 그리고 지도 감독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여러 가지 의미라든가 역할들, 개요에 대해서도 함께 지난 3주 동안 공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 5주차부터는 교재로는 제 4장으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교재를 중심으로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개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뭐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역사, 그리고 뭐 현장 실습의 목적과 목표, 그 다음에 그동안 실습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 학교나 아니면 또 이제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들 또는 미리 가기 전에 알고 계셔야 될 사항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사항들은 몇 가지를 좀 계속 앞으로의 수업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함께 공부해야 될 내용이어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좀 빼고 그다음에 슈퍼바이저로서 그다음에 우리가 현장에서 슈퍼바이저를 지도 감독자를 만나게 되실 건데 그 지도 감독자들이 어떤 시각으로 학생분들을 지도해 주시고 교육해 주시는지를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 그러면 거꾸로
그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지도 감독자의 요구에 맞는 그 어떤 그 현장에서의 학생들의 건강한 모습들을 좀 반추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좀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강의에 또 집중을 해 주셔도 교재의 내용들은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실습 슈퍼비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실제 학교에서 아니면 그 현장 실습장에서 지도 감독자들이 실습생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실제 실습을 하는 동안에 실천 업무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함께 순서를 정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산업체반이시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좀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 뭐 주말을 이용해서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하는 지도감독의 의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함께 공부해 왔던 것처럼 지도감독,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지켜보는 감독자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도 감독자로서 교육의 책임, 또 행정적인 지도의 책임, 또 관리 감독의 책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실제로는 대개의 경우 지금 현장 실습에서는 기관에 처음 찾아오신 실습생들에게 기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그 다음에 기관에서 하는 일, 또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 목적이나 기관의 고유 목적 사업들, 즉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참여해서 그 현장에 참여해서 그동안 대학에서 배웠던 이론이나 간접적인 경험들을 실제 현장에서 실천해보는, 그래서 실천을 통해서 자신에게 체득화하는,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전문가가 되는 그런 과정이 일련의 과정인데요. 그 과정 동안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바로 슈퍼비전의 감독자, 슈퍼바이저의 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미사회복지사협 NASW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훈련받은 자가 훈련이 안 된 자에게, 즉 우리 현장 실습을 좀 빗대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에서 오랜 시간 훈련을 받으셔서 경험이 되신 분들이 실습생 분들에게, 아니면 초보사회복지사 선생님에게, 또는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그 다음에 경험이 있는 자가 경험이 없는 학생과 워커에게 사회사업 실천에 있어서의 지식과 기술을 이전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슈퍼비전의 그 방법은, 지도 감독을 하는 방법은 기술들, 기본적인 어떤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용될 기본적인 기술들, 그리고 명확히 규정된 책임들, 그리고 자원들의 실제적인 사용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지도하고 가르쳐 드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슈퍼비전의 방법에 있어서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그런 실천 과정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이러한 것들을 지식과 기술을 이전하는 방법인데, 거기에 이제 저희 교재에 보면 뭐 도제식 방법, 그 발달 과정들을 좀 보면 도제식 방법, 뭐 치료적 방법, 또 학문적인 방법, 그리고 연결적,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인교육학적 접근법으로 분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제식이라고 한 건 옛날에 아주 그 역사적 오랜 시간에 어떤 전문적인 기술과 어떤 그 학문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스승님 밑에 오랜 시간 수제자로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실습에 관한 슈퍼비전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그 실습생들이 얼마나 대학에서 배웠던 기술이나 어떤 학문적인 이론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실천 현장에서 실천을 하느냐에 관한 부분들을 올바른 방법이라든가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이라든가
우리가 또 그동안 배웠던 뭐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문제라든가 라포 형성이라든가 관계를 지켜가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실천 기술, 이론적인 실천 기술들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 활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갈 수 있도록 관리해드리고, 예, 교육해드리고, 예, 그러한 어떤 기술들을 전수해주는 어떤 이런 과정이 바로 실습 슈퍼비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 교재에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목적, 목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실습 슈퍼비전에서의 어떤 슈퍼바이저의 업무 이런 것들로 좀 살펴보면, 첫째로는 신뢰와 존중의 기초를 다지는 것을 포함한, 예, 슈퍼바이저와, 예, 실습생과, 예, 직업관계, 작업관계 세우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분명하게 이것은 무슨 말이냐, 실습생들이 현장에 오셨을 때 누구와 일을 할 거고, 또 자기가 실습 일지를 쓰거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를 통해서 실습생으로서의 어떤 기록들이나 교육들을 받게 될 텐데, 그 교육을 어느 분과 할 거냐. 그래서 실습생과 지도감독자의 분명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첫 번째 슈퍼바이저로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카운슬러, 즉 슈퍼바이저의 임상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경험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 요구 사항들을 미리 파악하고 사정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정을 통해서 실습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기 위한 어떤 개별 실습 지도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슈퍼비전 훈련 계획이나 개인 역량 개발 계획의 형식으로 슈퍼비전에 대한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세 번째로 지도 감독자와 실습생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슈퍼비전의 회기들을 위한 기초 규칙을 정하는 행동 개혁들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보통 실습을 나가게 되면 실습 의뢰를 학교에서도 실습 의뢰를 하게 되고요. 또 실습생은 또 기관에 가시면 실습 계약서도 작성을 해서 실제로는 기관과 실습생과의 어떤 관계를, 예, 계약을 통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예,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 실습생들에게 비밀 보장, 이중관계, 고지된 동의, 또 행정요건 같은 이슈들을 충분히 소개하게 되는 어떤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그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법령을 좀 한번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이제 이렇게 컴퓨터를 하시거나 좀 여유가 되실 때 사회복지사업법 법제처 안에 들어가셔서 사회복지사업법을 한번 쳐보시면 이제 이렇게 3단 비교가 돼서 나오잖아요.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어떻게 자격 취득 규정들을 다 정리를 해놓은 게 있죠. 법령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습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는 이 과정이 실제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어떤 규정들대로 그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을 인증받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어떤 국가적인 어떤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의 한 과목이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 사회복지 실천 활동 영역의 확장과 전문화, 제도화를 통해서 이런 것을 법으로, 예, 정확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1급 시험을 국가시험으로 실시한다라든가, 또 요즘에 이제 더 사회복지 영역이 넓어지면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또 의료 사회복지사,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사가 국가 전문 자격증으로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영역별,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영역들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법으로도, 예, 맞추어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응용과학적 또 사회과학적인 측면이 많죠. 그리고 그 대상을 사람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이론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어떤 과정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즉 그것을 우리 임상 경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의 경험이 없으면 실제로 이론만 많이 아는 분들일지라도 현장에 오셔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격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함으로써 전문가로서 현장에 직접 경험들을 보유한 전문가로서의 어떤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법령화되어 있다, 법제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 철학과 윤리에 입각해서 학교에서 배운 사회복지 이론과 기술을 시설 현장에서 적용하는 실무를 배우는 과정이 바로 현장 실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의를 내려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현장 실습의 의의는 기준이 좀 변화가 되어 왔었는데요.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관련 교과목, 필수 과목 포함해서 14과목을 이수를 하고 실습은 120시간을 실습을 하면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간을 120시간으로 정하고 2급 자격을 발급받을 수가 있으셨죠. 근데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관련 교과목을 17과목을 이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실습도 늘어났죠. 즉 이렇게 실습 과목, 이론 교과목이 14과목에서 17개 과목으로 그리고 실습은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약 40시간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교에서 시행하게 될 또는 현장에서 시행하게 될 실습 세미나를 포함하도록 30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실습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현장 실습에 대한 어떤 지도 감독론에 대한 수업들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받으셔서 자격을 발급을 받으셨고요. 이런 과정이 학교 수업의 과정으로 이제 자리매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수업 과목도 늘어나고 실습 시간도 이렇게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동안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어떤 실천하는 과정들이 사회가 변화되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들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고 또 그만큼 증가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핸들링하고 그분들의 목표를 아니면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훈련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사회적인 어떤 이미지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뒤집어서 보면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많은 실천 현장에 계신 전문가들에게 조금 더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더 인상에 많이 쌓여 있는 것들을 좀 더 요구하고 있다. 즉 사회적인 요구가 점점 더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뭐 이걸 반대하지 않고요. 지금 어렵겠지만 공부하는 과정은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이걸 성실히 수행해 나가셔서 전문 자격증을 발급받으시면 실제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대우나 권위의 문제들도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힘드셔도 이왕 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잘 마무리하셔서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을 꼭 졸업과 동시에 취득을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해서 마지막으로 현장 실습에 대한 의의를 정의를 해보면 실제로 사회복지기관에서 서비스를 기획하고 전달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실습생들이 실제 이론으로 배웠던 것들을 기관에서 서비스를 전달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실제 참여해서 사회복지기관의 슈퍼바이저의 지도와 또 학교 실습 교수의 지도를 통해서 학생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실무 경험의 과정이 바로 현장 실습이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교육 방법들에 있어서는 실제 사회복지사의 현장 실습은 임상의 현장에서의 어떤 전문성을 갖추는
중요한 실천학습의 기회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늘어나고 또 실습 과정에 대한 것들을 학생들과 지도교수가 모여서 세미나 과정들을 거치게 함으로써 실습에서의 장단점, 그다음 현장에서 느꼈던 점들을 실제 학생 개개인들, 실습생분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과정들을 필수 과정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2020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자격 기준을 좀 강화하게 함으로써 보다 높은 전문성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교육은 첫째로는 실천 현장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회복지 가치 및 윤리 강령의 내용, 또 지식 및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체계의 문제 확인, 또 정보 수집, 또 사전 평가, 개입 계획 및 개입 실천, 그리고 평가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실제 새로운 현장에서의 지식과 기술들을 개개인이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습 교육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위협 집단 및 표적 집단의 강점 및 특성과 자원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즉, 우리가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그 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 자원 간의 네트워킹, 그 다음에 사회복지 기관과의 네트워킹, 동료 사회복지사와의 어떤 연계성들을 좀 더 늘려갈 수 있는, 그럼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좀 더 서비스를 접근하기 위한 어떤 역량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어떤 실천 경험들을, 능력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사회복지 시설, 또 기관 및 조직의 사명, 정책 및 행정을 연구하고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는 현장에 있는 기관에서 방문해서 현장에서 근무를 해보시지 않으면 실제 그 기관이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하는지, 실제로 저희가 사회복지를 대학에서는 뭐 생애주기별 모든 과정들을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나가시게 되면 뭐 다양한 그 사회복지 기관에 나가시게 될 거고, 그 기관들마다 뭐 지역사회 위치도 다르실 거고, 지역사회 환경도 다를 거고, 그 다음에 그 기관이 고유 목적 사업, 뭐 예를 들어서 노인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노인복지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영유아 문제를 상담해 주시거나 그 문제를 케어하는 영유아 보호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는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자립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른들에 대한 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 기관 등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기관마다의 조직의 비전이나 목적, 사명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서비스를 펼쳐나가는 정책의 과정이 다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습득할 수 있는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실천 현장 관련해서 국가 및 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정책 및 전달 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키우는 교육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 실습이 가지는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아인식을 좀 증진시키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는 좀 다르게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봄으로써 내가 선택한 이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직업이 얼마나 훌륭한 직업인지, 그리고 저는 사람을 바로 세우는 어떤 일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라고 하는 그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존중받아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아야 되고 훌륭한 일을 하시는 소명의식을 좀 가졌기를 좀 바라는데, 어떤 그러한 자아인식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수 과목 중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육 기준으로 기관 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하고, 그러한 실습 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 기관들을 이제 선정을 하셔서 학교에 제출하시거나 그쪽에 통보를 해주시게 될 텐데요. 그런 어떤 실습을 하셔야 될 기관들은 첫 번째로는 사회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사업허가 기관 등록증이라든가 법인 설립 허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자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이런 공공관청에서 발급받은 증서가 있는 기관인지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러한 그 과정들은 이제 특히나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주무부처 장관인 거죠. 주무부처 장관의 허락을 득한 기관인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이 있거나, 그 다음에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5년 이상의 사회복지 실무사업 경험을 가지신 슈퍼바이저, 지도감독자가 계시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도감독자가 계신 곳으로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을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또 그러한 부분들을 현장 실습 기관을 정해서 계약을 하시고 학교에 통지를 해주시게 되면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신 어떤 그 기관 소개서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실습 지도자 선생님의 자격은 적정한지, 기관은 적정한 기관인지를 다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의 실습을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관에서 어떤 현장 실습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한층 더 성장하고 그동안 대학에서 배웠던 어떤 다양한 전문적인 이론이나 지식들을 현장에서 실천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회복지사로서 갖추어야 될 현장 임상의 경험까지도 갖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바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 곧 하게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실습 현장에 가셔서 실습을 받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 지도 감독을 받는 건데요. 이러한 슈퍼비전을 받게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슈퍼비전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비전에서 평가는 슈퍼바이지, 즉 실습생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표준화시키기 위한 절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러한 사항들을 실습생분들이 파악을 하고 가신다 그러면 실제 그 눈높이에 맞도록 그러면 거꾸로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함으로써 평가를 받게 되는 부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슈퍼비전에 대한 평가를 하는 목적은 첫 번째가 행정평가입니다. 그래서 기관의 행정적인 효율성을 좀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효율성이 증진되어 있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실습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천평가인데요. 실습생들의 전문적인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두어서 실습생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의 실제 현장에서의 어떤 실천이나 경험들을 잘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몸에 체득화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변화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추어서 또는 변화되는 클라이언트 요구에 맞추어서 실천하는 것들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맞춰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평가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카두신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슈퍼비전에서의 평가는 사회복지사가 속한 기관에서 요구하는 역할의 수행 정도를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고 결정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절차를 적용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슈퍼비전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학습을 증진시켜서 결국에는 실습생들에게 실천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슈퍼바이저와, 즉 지도 감독자와 슈퍼바이지 실습생들의 공동평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실습하시면 중간평가도 할 거고요. 또 실습생에 의한 평가, 또 지도감독자에 의한 평가도 다 이제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실제로는 슈퍼비전을 하는 과정, 즉 실습생분들이 사회복지 기관에 가서 실습을 하는 동안에 그 지도감독을 받는 것, 지도감독을 받는 과정들을 평가를 함으로써 제대로 실습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페스트라고 하는 연구자에 의하면 이 평가, 사회복지에서의 슈퍼비전에 대한 평가는 사정과는 좀 다른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다르냐라고 설명을 하냐면 사정이라고 하는,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례에 관한 것들을 평가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실습에 관한 전체 과정, 전체 업무에 대한 것들. 그래서 조금 더 규모가 크다 평가가 좀 더 큰 틀에서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깐 1교시 모두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 2교시에 다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